아까 1번에서 제가 이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PM 평가 기준 맛보기 어젠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M 평가 방법은 크게 세 단계예요. 첫 번째, 기대 정렬. 2번, 검증 항목. 3번, 계산 방식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어디서 탈락하냐면 바로 1번, 기대 정렬이에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기대 정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쓸 거고요. 이 검증 항목은 맛보기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계산 방식은 저만의 영업 비밀이라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대 정렬 살펴보시죠. 기대 정렬.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 이제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나의 커리어는 어디 있는가 막 찾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 팀장, 그리고 면접관, 이렇게 평가자가 당신한테,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열정남 홍길동입니다. 제가 GPT한테 열정남 홍길동 이미지 줘라고 했더니 3가지 이미지를 추천해 줬는데 다 가져왔어요. 우리 열정남 길동이는요, 5년차 PM이에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요. 주말 근무 뭐 상관없습니다. 야근 완전 노이슈. 이 길동이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정말 좋아서 심지어 그 별명이,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성과제족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아웃풋을 잘 내면 성과제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료 10명 중에 5명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아무래도 이 일을 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하나하나씩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동료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연말평가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길동이의 팀장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최고점 5점이고 최하점은 1점이라고 해볼게요. 채팅창에 1점에서 5점부터 한번 숫자를 남겨주세요. 벤님, 애 둘 키우면서 존버하고 있습니다. 멋진 여성 PM 저도 되고 싶네요. 되실 겁니다. 5점, 4점, 4점, 3점, 1점, 4점, 3점, 4점, 3점, 2점, 2, 3, 4점이 좀 많네요. 3.5점도 있어요. 10단계로 쪼개셨네요. 좋습니다. 거의 뭐 한 3, 4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렇게 일하는데 5점 안 주면 이직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보통 3, 4점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5점 또는 1점. 엄청 극단적이죠. 근데 이게 실제 평가의 현실이에요. 제가 5점이라면 이런 피드백을 줬을 거예요. 일을 끝까지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협업 과정에서 마찰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거니까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줄 것 같고요. 1점인 피드백은 이런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역량은 좋으나 한국 사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업무를 혼자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해서 동료들과의 마찰이 반복된다. 그래서 팀 단위 성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래서 5점부터 1점 사이에서 저는 5점 또는 1점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 같은 성과여도 평가 결과는 확연히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열정남 홍길동이요.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열정녀 율피오. 제가 쿠팡으로 이직과 전직을 동시에 할 때 완전 그때 헬조선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만큼 좀 한국에서 취업도 어렵고 박봉이고 그런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진짜 막 욕을 할 정도로 왜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PM을 전직하고 나서 3년간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주말 근무 당연히 이슈 없었고요. 심지어 회사와 저희 집까지 그냥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에서만 살았어요. 반지하여도 회사랑 가까워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괜찮은 성과도 꾸준히 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료 10명 중에 뭐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우리가 회의실 들어가면 좀 동료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한테 호의적이고 어떤 분들은 좀 거리두기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게 체감상 10명 중에 3명은 저를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발자분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는데 욕망피오, 야망피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착해졌어요. 욕심을 많이 버렸습니다. 제 첫 3년간의 연말평가 점수는요. 4점, 4점, 2점. 근데 좀 이상하죠? 저는 분명히 똑같이 많이 일하고 성과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적당히 잘 냈는데 왜 마지막 3년 차에는 갑자기 점수가 2점으로 줄었을까요? 다행히 저는 이 길동이보다 아까 길동이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눈치 본다고 했었고 저는 3명이었으니까 덜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반대로 불행히도 이제 홍길동처럼 성과를 제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서 이제 4점, 4점, 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물었죠. 질투식이 아니었을까요? 개발자분들 너무 좋아했겠네요. 아니에요. 개발자분들이 10명 중에 3명은 저를 정말 거리두기 해가지고 제가 막 ETA 물어보면은 될 거예요. 뭐 알아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팀장한테 물었죠. 대체 왜? 나 똑같이 업무를 하고 성과를 냈는데 왜 마지막에 2점을 준 거야? 라고 물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뭘 더 노력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율, 넌 변한 게 없어. 그래서 그게 문제야. 우리는 너한테 실무 그 이상을 바라고 있어. 이때 알았어요. 평가는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에서 출발한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PM 평가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기대 정렬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PM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흔한 착각인데요. 다 하실 거예요. 이 기대치 설정은 평가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즌이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과는 있는데 잘하는데 좀 애매해. 다음 단계는 좀 잘 모르겠어. 우리 회사가 원하는 PM하고는 결이 조금 안 맞아요. 이런 피드백을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유는 이 기대 정렬을 단독으로 평가자가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먼저 주도해서 이 기대치를 정렬을 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 노선을 정할 것. 무슨 얘기냐? 향후 1년간, 2년, 3년, 5년 아니고요. 1년이에요. 맥스 1년. 향후 1년간 나를 실무자와 매니저 중에 어디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포지셔닝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실무자와 매니저는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자는 그냥 나로서 내 역량 하나로 성과를 내는 거고 매니저라고 표현한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개발자분들과 일을 많이 하실 거니까 개발자들과의 좀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프로세스 안에서 개발자들이 실제 움직여주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돼서 성과까지 이어졌다면 이건 개인적으로만 성과를 낸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성과를 낸 거니까 매니저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째, 내가 정한 노선을 알릴 것. 평가자한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미리 인식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인식시키냐.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저는 매니저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대 정렬을 하고 또 평가자와 동일선상에서 그 레벨링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웨비나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PM 평가의 1단계는 기대 정렬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의 프레임과 정도를
평가자가 스스로 그냥 혼자 설정하게 냅두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정의해야 되고요. 그 기준으로 평가자가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뭐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적 있다면 1번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겠어요? 꼭 내가 직책자가 아니어도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없나요? 있네요. 꽤 되시네요. 엄청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꼭 매니저 이 직책 여부를 떠나서 특히 PM들은 어디 가서든 일을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라서 면접관이 실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매니저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더 공감 가실 것 같은데 보통 면접관이 되면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사람을 합격시킬지 탈락시킬지가 단 5분 만에 판가름이 납니다. 되게 슬프죠. 막 1시간 넘게 면접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5분 안에 이렇게 판가름 난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첫 5분에 뭐가 결정 나는 걸까요? 성과? 경험? 아니죠. 그 5분 안에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 5분 안에 결정되는 건 바로 이 기대 정렬이에요. 제가 1000명 이상 PM 면접을 보면서 이 기대 정렬이 안 돼서 광탈하시는 분이 한 10에 7은 그냥 광탈이에요. 이제 그 기대치 안에서 두 번째 단계 검증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깅님이 벌써 강의가 너무 좋네요. PM은 함께 일하는 동료, UX 디자이너, DA, 개발자 등이 있으니까 매니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러한 관점을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대 정렬이 뭐냐? 기대 정렬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전 웨비나의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오늘 막 1시간 풀로 강의를 할 거예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실제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뭐 한 70% 이상은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대 정렬이 중요한 겁니다. 웨비나에서 제가 최근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유리님 최근 플랫폼 온라인 MD로 이직하여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PM 이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MD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PM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만든 상품은 아니더라도 내가 의도한 상품을 고객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거를 유료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PM도 똑같거든요. 내가 만든 서비스, 제품을 정말 유료화할 만큼 가치화해서 팔 수 있을 만큼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PM이라서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 정렬에 대해서 헤일리야하 5098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기대치 안에서 PM을 뭘로 검증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검증 항목입니다. 이 검증 항목은 제가 5개를 준비했어요. 5개가 끝이냐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PM 실무자로서 또 매니저 역할도 어느 정도 하실 때 이 검증 항목을 무조건 저는 체크합니다.